술집 창업은 프랜차이즈 아이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창업입니다. 제가 배달이랑 밀키트 창업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맞아, 저런 것들은 돈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영상들을 올렸을 당시에는 배달과 밀키트 창업 유행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게 돈이 안 된다고 시원하게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배달과 밀키트가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유행이다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저 혼자 그 반대편에서 거기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사람들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아이템의 장점만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제대로 알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술집 창업인데요. 코로나에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아이템 중 하나죠. 그래서 요즘 잘 되는 술집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창업하겠다고 달려들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뭐 하나 뜬다고 하면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지금이야 코로나 기간에 술집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창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술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 먹겠다고 우르르 쏟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급은 줄었는데 이제 막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현재 술집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요를 공급이 순식간에 앞지른다는 거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 있는 술집들 매출이 피크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서 그 갭만큼 힘들어지는 술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전까지는 돈 많이 버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술집이 마진 좋고 객단가도 높고 피크타임도 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돈 쓸어 담기에는 이것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혹해서 창업하기에도 되게 쉬운 아이템이죠.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 술집 창업이 돈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업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높은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중에 창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술집이고 또 가장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술집이에요. 우리가 결국 창업으로 돈을 벌려면 창업 비용에 대한 원금 회수가 되어야지 그 이후부터가 진짜로 버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술집은 이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집 창업은 프랜차이즈 아이템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 축에 속해요. 창업 비용은 많이 드는데 매출 유지가 어렵다. 이게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술집 창업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고요. 식당은 밥을 먹으러 가는 거고 카페는 커피를 먹으러 가는 거고 술집은 술을 먹으러 가는 곳이죠. 식당은 식당마다 음식이 다 달라요. 카페도 카페마다 커피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술집은 술이 다 똑같아요. 소주, 맥주, 와인 등등 아무리 좋은 술이라고 해도 그냥 공장에서 나온 제품 그대로 파는 겁니다. 술집에 술 먹으러 가는데 술에는 변별력이 없는 거죠. 여기에 반박하는 술집 사장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맥주를 진짜 맛있게 관리를 잘해요. 맞습니다. 생맥주는 관리 상태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생맥주 관리 못하는 술집도 있나요? 그런 데는 당연히 망하는 거고, 술집에서 술 관리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이죠. 그걸 경쟁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술 말고 우리 프랜차이즈는 안주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술집이 안주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집은 직원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술집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새벽까지 일해야 하고 손님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술에 취한 진상 고객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이 들어가는 정성까지 많아져 봐요. 직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고 프랜차이즈 지점들마다 음식의 맛도 아주 들쭉날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프랜차이즈는 높은 퀄리티보다 평준화된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들로 메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나온 원팩 그대로 준비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런 간단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누구나 다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소용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얼음 맥주다, 눈꽃 맥주다, 뭐 드라이 아이스 맥주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고객을 혹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음식의 맛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음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프랜차이즈 술집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하도 낮춰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경쟁이 안 됩니다. 술집인데 술로 승부 안 되고 음식으로 승부 안 되죠. 결국 그 다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분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술집들을 보면 분위기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외부 디자인부터 매장 인테리어까지 아주 고급지면서도 휘황찬란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로 압도해버립니다. 안주는 몇천 원밖에 안 하고 생맥주도 3,900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표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인테리어에는 아낌없이 수억 원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술집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술집은 번화한 유흥상권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간도 넓어야 하고 분위기로 압도해야 합니다. 이게 다 돈이죠. 이렇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매출만 계속 높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술집이 꾸준한 매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식당이라면 음식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찾거나 트렌드에 맞춰서 신메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새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따라하면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메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런데 술집은 술이나 음식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처음에 돈을 엄청 들여서 분위기에 올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창업한 프랜차이즈가 잘 돼서 가맹점이 100개, 200개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따라한다고 해봐요. 분위기라는 건 금방 내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휘황찬란하고 독특한 분위기라면 더 그렇죠. 술집에서는 고객들이 식상함을 느끼고 떠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메뉴 개발하듯이 이미 오픈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식상해졌는데 더 이상 마케팅도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새롭고 참신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술집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 브랜드를 띄워놓고 나서 빠르게 다른 술집 브랜드를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집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아이템인 이자카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맥주를 파는데 브랜드만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술집 프랜차이즈만 이렇게 하겠어요? 유행이 지나갈 걸 아는데 이미 오픈한 매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술집 브랜드들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을 때 휘황찬란한 분위기로 순간적으로 고객을 확 끌어모으기에도 좋고요. 그 타이밍에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가맹점 끌어모으기에도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집이 유행에 취약하다는 것은 꾸준히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30년 역사의 투다리, 10년 역사의 펀 비어킹, 그리고 5년 역사의 역전 할머니 맥주. 제가 생각나는 건 이 정도고 이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술집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게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브랜드는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술집 프랜차이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초보 창업자일수록 이 아이템은 하면 된다 안 된다로 딱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려는 성향이 강한데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다방면으로 아이템 분석을 해보고 내 성향이나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단점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우리나라에 할 만한 아이템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너무 좋은 점만 보고 거기에 딱 꽂혀서 그 이면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단점 위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어서 그 단점에 따른 주의사항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리스크가 크다. 두 번째, 다른 아이템보다 유행에 취약하므로 항상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점이 코로나 이후에 술집이 가장 잘 되는 타이밍이고 나중에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출이 뚝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3가지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술집은 돈을 벌기는커녕 크게 손해보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 술집 창업이 누구에게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장사가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상황 봐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민첩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술집 창업 괜찮습니다.
늦기 전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걸리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민감하게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5년 이상 꾸준히 딴 생각 안 하고 장사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술집 창업하면 안 됩니다. 장사 잘 된다고 넋놓고 있다가 유행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